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폭등? 아파트 폭락? 아파트는 언제 사야 하는가? 네. 아파트 가격 예측이 아무 쓸모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예측이 아무 쓸모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이제 폭락한다, 이제 꺾였다, 막 영상들은 엄청 올라오고요. 예. 무슨 소리?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 역시나 영상들 엄청 올라옵니다. 엄청 올라오는데 이 누가 맞을까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예.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물론 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라든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또 저 역시도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정확히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왜 이 가격 예측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그러면 언제 사야 하는가? 그러면은 아파트는 언제 사야 되는 건데? 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 예측이 필요 없으면 이건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 것이냐? 그럼 뭐 나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냐, 아니면 폭락을 기다리고 폭락하고 사야 되는 것이냐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언제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아파트라는 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머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다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먹으면서 재테크를 할 수는 없고 입으면서 재테크 가능한가요? 뭐 또 명품들 뭐 리셀하면 조금 뭐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뭐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필수제인 의식주 중에,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서 돈을 벌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참 이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의 그 거주 형태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집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집을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결국 그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아, 정말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파트란 상품이 그렇게 개발됐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상품이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를 집어넣기 위해 개발이 된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에도 아파트가 분명히 존재하죠.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상품은 굉장히 저렴하거나 혹은 하층민이 사는 그런 구조인데,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아파트는 다른 나라의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가장 보편화된 거주 형태로, 저는 그 보편화가 편리함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산으로서의 역할로 탈바꿈시켰다는 게 저는 참 우리 한국인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주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아파트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콘크리트 덩어리가 뭐 몇십억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뭐 문제 제기하고, 나는 그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뭐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저는 뭐 그것도 존중을 하고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또 내가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면서 거주로서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아파트라는 상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화된 거주 형태로 자리가 잡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파트를 존재함으로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긴 즉슨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계속 사죠. 주식을 계속 사서 은퇴 자금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주식이라는 상품 대신 아파트라는 상품에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다면 그걸 거부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를 제외한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아파트란 상품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면 나 역시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은가? 나 역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활동 생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는 거주도 해결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다. 그걸 통해서 노후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상품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후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개인이 거부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거부하는 행위인가? 과연 합리적인 행위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파트란 상품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켰는가? 보통 주택이라는 것은 개별성이 굉장히 크죠. 네. 우리가 뭐 단독주택, 빌라도 어느 정도 균형, 획일화가 돼 있긴 하지만, 빌라까지만 가더라도 구조가 굉장히 다르고, 개별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아파트란 상품, 그 아파트란 상품이 특히나 같은 지역에 1000세대, 2000세대, 요즘에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1만 세대죠.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 동일한 규격의 동일 제품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일 제품으로 찍어낸다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금융상품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거나 혹은 단독주택이라거나 물론 단독주택도 땅값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개별성이 크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가 시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발전시킴으로써 동일 규격의 동일 제품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금융상품화가 되고 어느 정도 상품의 품질이 보증된 상품으로 아파트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상품이 금융상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금융상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가장 제목으로 말씀드린 왜 시장 예측이 부동산 가격 예측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 예측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시장 예측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을 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아파트를 사서 평생 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주 사이클이라든지 혹은 직장 내 이동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이 성장해 감으로써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되는 시기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시기가 맞이했을 때 아파트란 상품은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예측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억 하는 아파트, 월급을 40년 모아서 한 푼도 안 써서 모아야지
구매가 가능하다. 이거는 나라가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된 가격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거에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가장 큰 함정이 있고 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시장 예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함정은 무엇이냐? 바로 아파트라는 상품을 월급을 모아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월급을 모아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혹은 내가 고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월급을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무엇으로 사느냐? 아파트는 아파트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많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가 돼서 갭 투자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갭 투자. 그냥 우리가 갭 투자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아 내가 10억을 있어야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갭 투자라는 건 무엇이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10억짜리 아파트가 월급을 10억의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가 7억이다 하면은 내가 실제 들어가는 돈은 무엇이다? 얼마다?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3억이란 돈을 가지고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갭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갭 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파트는 아파트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똑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희망하는 상급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갭 투자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가지고 내가 가진 돈은 3억밖에 없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듯이 자, 내가 희망하는 상급지가 15억짜리 아파트인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2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3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15억짜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초로 아파트 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라면 월급이 당연히 모아야 되는 시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시드가 되는 자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우리가 뭐 1억 5천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아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잘못됐다, 저거는 뭐 나라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 혹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뭐 15억, 20억짜리를 보면서 아 15억, 20억을 어떻게 월급을 통해서 모아야 되냐고 생각하시기가 굉장히 쉬운데 자 15억, 20억 아파트는 월급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산다고요? 아파트로 사는 겁니다. 내가 시작을 1억 5천 혹은 3억, 5억, 7억 아파트로 시작을 하고 그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자금을 모으고 그 아파트에 또 시세 상승이 있겠죠. 그 시세 상승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갈아타기 해서 20억 아파트에 도달하는 것이지 절대 월급을 모아서 20억짜리를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40년 모으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월급을 뭐 4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아파트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라가 잘못됐다,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가격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월급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사는 겁니다. 즉 업그레이드화 하면서 갈아타기를 반복해서 20억 아파트까지 가는 것이에요. 뭐 물론 모든 사람이 20억짜리 아파트에 갈 필요는 없어요. 다 내 생활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내가 뭐 그럴 돈이 없어. 그러면은 1억 5천짜리, 2억짜리, 3억짜리를 바탕으로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거와 같이
그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 상승의 차익만을 내가 열심히 모아서 쫓아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가 맨 처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20억짜리 아파트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서울에 가장 대표하는 3개 단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리센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마포구에 있는 마레프 아파트를 33평, 35평 아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많은 분들은 또 뭐 그냥 리센츠가 25억을 넘어갔네, 정고점을 넘어갔네, 이건 미쳤네 라고 뭐 그 얘기만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가격 등락폭을 보지 마시고요, 아파트 간 갭 차이만 보십시오. 아파트 간 갭 차이. 이 갭 차이를 보시고, 이 갭 차이가 벌어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벌어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의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간 갭 차이가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예측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21년 7월 달에 필요했어. 그럼 이때 사는 겁니다. 또는 내가 22년 7월 달에 필요했어. 그럼 이때 그냥 사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예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같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아파트를 안 샀을 때도 괜찮아요. 하지만 미래 예측은 정확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뭐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반대로 같이 올라가는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갭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상급지를 갈아타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2억 3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지금 마레프에 살고 있어. 마레프에 살고 있는데 나는 헬리오시티로 이사 가고 싶어. 헬리오시티로 이사 가고 싶은데 필요한 돈이 헬리오시티를 사기 위해서 월급을 모아서 16억을 모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억, 요 타임을 19년 7월을 그냥 기준 삼겠습니다. 자, 16억을 내가 헬리오시티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아파트가 마레프야. 그러면 요 그래프 상 봤을 때 한 12억 5천 정도 되겠네요. 12억 5천 혹은 13억. 1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갈아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6억이 아니다. 얼마다?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차이는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은 16억이고 이 아파트가 24억이면 24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갭만큼만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예측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리센츠 헬리오시티 이런 것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나는 지방 사는데 다른 거 아니냐고요? 지방에 그 목표로 하는 아파트들을 요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거의 동일할 겁니다. 거의 동일할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혹은 뭐 그래프가 거꾸로 가는 아파트를 내가 찾았다. 그러면은 이거 너가 하는 말 틀린 거 아니냐?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 아파트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아파트는 매수하시려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 아파트라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입장에서는 전혀 상품성이 없는 아파트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꼬투리 잡으실 때가 아니라
그 아파트를 절대 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목표로 한 아파트에서도 지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되고 폭락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라는 거는 돈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죠. 예,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무주택자는 어떤 분들이냐?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현금도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이 가격에 와야지만 살 거야라고 본인의 능력을 과다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주택자 폭락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어찌됐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세를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내가 시장에 참여만 하고 있고 내가 더 상급지로 내가 목표로 한 상급지와 내가 가진 아파트의 갭만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 갭이 줄어드는 시점에 상급지로 올라타는 전략, 혹은 내가 상급지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 이사를 갈 뿐인 거지,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 PF발, 뭐 부동산 폭락,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트럼프 당선, 금리 급등, 네, 그리고 이미 이거 울거먹은 대로 울거먹은 뭐 중국 헝다 사태발 부동산 폭락. 예.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론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오른 가격에서 첫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른 가격에서 사는 것보다는 떨어진 가격에서 사면 좋잖아. 그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첫 시장 참여, 이 아파트라는 게임의 첫 시장 참여를 시기를 잘 타서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하면은 좋아요. 좋은데 그걸 정확히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아무도 맞출 수 없어요. 아무도 맞출 수 없고, 뭐 그걸 맞추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뭐 PF발, 뭐 중국 헝다,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금리 급등, 그런 걸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자, 신의 영역인데 내가 운이 좋게 맞춘다면 아주 좋을 수 있어요. 운이 좋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를 못 맞춘 확률도 50%나 되죠. 근데 그걸 못 맞추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단지, 그 세계단지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들을 세팅을 딱딱딱 해보십시오. 그 아파트들의 흐름도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가진 아파트가 없다 했을 때, 내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이 리센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리센츠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이 리센츠 지금 신고가 갱신했죠. 26억인가요? 26억 아파트를 진짜 월급으로 시세를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진짜로 이 월급으로 이 아파트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베이스 캠프가 없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죠.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26억의 아파트는 잘못된 것이다. 이 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라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그 갭을 줄여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갈아타게 하면서 이 26억이라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담은 되죠. 물론 부담은 되는데, 이 26억이라는 아파트를 매수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이 갭만 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갭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갭만 채워가면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갭을 못 채웠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계속 거주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헬리오시티 16억인 시점에 12억 5천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억이라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이 마레프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비싼 아파트만 그런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동일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아파트든 다 그런 구조로 짜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파트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지 월급으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예측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정도의 아파트 급이 되는 사람들은 이 매정갭만 보고, 아니 매정갭이 아니라 이 상급지와 나의 갭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줄어드는 시점에 귀신같이 갈아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구조로 이 아파트라는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 게임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당장 나가서 매수 도장 찍고 오는 게 최선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저는 해결책도 얘기를 해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다른 그 영상들은 뭐 문제 제기만 해요. 뭐 부동산 뭐 대폭락 뭐 이게 옳은가 뭐 대폭등 무조건 가자.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안전마진이다. 안전마진. 그리고 그 안전마진을 거둘 수 있는 툴이 무엇이다? 바로 경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9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내가 그냥 부동산에 가서 9억에 이 아파트를 사게 돼요. 그리고 아주 운이 나쁘게 이 아파트는 한 푼도 단 500만 원도 오르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9억에 70%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6억 3천이 대출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은 월 이자는 2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 이자는 210만 원이 나오고 불운하게도 시세 차익이 0원이다 했을 때 이때 대출 이자는 내가 이 아파트를 사용한 사용 비용이 되는 거예요. 날라가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내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 비용이 되고 날라가는 돈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경매라는 툴을 이용해서 시세 9억 아파트를 8억에 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8억에 매수했기 때문에 70% 대출을 받으면 5억 6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월 이자는 18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운하게도 이 아파트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는 걸 가정을 했었으니까 시세 차익은 1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서 내가 매수를 시가를 주고 다 사용했을 때 시세 차익이 0원이라면 대출이자는 사용 비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경매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대출이자를 갚게 되면 이 대출이자는 무엇이 되느냐? 1억을 먹기 위한 금융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마진을 없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은 내가 오롯이 들어가는 비용은 온전히 사용 비용이 돼서 날아가는 비용이 되는데 내가 경매라는 툴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1억을 아껴서 낙찰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내가 2년 동안은 버텨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과세를 받던 기본세율로 매도를 하던 2년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 2년 기간을 버티는 비용이 대출이자가 되는 것이고 그 대출이자는 날아가 버리는 사용 비용이 아니라 이 시세차익 1억을 먹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보유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시가대로 사게 되면은 이 사용비용 5천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비용이 돼요. 이미 내 수중에 없는 돈이고 은행에 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40만 원이 되는데, 내가 경매라는 툴을 통해서 1억 안전하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사용비용이 4,480만 원이 들었지만 시세 차익이 1억이 났기 때문에 플러스 5,520만 원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1억이라는 비용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시를 든 게 아주 불운하게도 시세 차익이 한 푼도 없었을 때를 가정을 했는데, 시세 차이까지 난다 했을 때는 그 갭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마진을 차곡차곡 모아오고, 그리고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마진을 차곡차곡 모으고 그 다음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예측이 아무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통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된다. 그 인플레이션이 왜 해지가 될까요? 아파트라는 것은 건물의 가치도 있지만 뭐의 가치도 있죠? 땅의 가치도 있다. 결국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그 낡아빠진 콘크리트가 비싼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뭐가 비싸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의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저 콘크리트를 뭐 20억을 주고 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나라가 잘못됐다 라고 설명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금융 지식이 참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0억짜리를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이 없다? 뭐 월급이 못 받쳐져서 매수하지 못한다? 아파트는 월급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벌써 15억이야. 근데 내 상급지가 뭐 17억, 18억 밖에 안 하네? 그러면은 안전마진을 차곡차곡 모으고, 혹은 내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3억을 모은다면 내가 1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시세 예측을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예측은 이제 신의 영역이지만,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다. 조금 더 높일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 아파트가 시세를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선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입주 물량이라든지 혹은 뭐 선호하는 아파트가 어딘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지만 미래에는 뭐 지하철이 뚫린다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유치된다든지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 갭을 확연히 줄여드릴 수 있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투자가 중요한 것이지, 가격 예측, 단순히 뭐 서울 아파트 뭐 폭락 온다, 서울 아파트 폭등 온다,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제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떠들었고요. 그래서 더 특별한 케어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은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을 했고요. 제가 매주 아파트 지역의 시향 분석, 수도권,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제가 시향을 분석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바탕으로 미래 투자 지역 포인트 제가 매주 영상을 저희 멤버십 회원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지역 분석을 넘어서 안전마진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매 물건들,
제가 직접 픽해드리고 추천 물건까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매주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네가 하는 말 알겠어. 근데 나는 경매 하나도 모르고 나 경매 뭐 뭔지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 과정 준비해 놨고요. 나는 영상만 나오는 강의 싫어. 너랑 1대1로 소통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좀 교육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줌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1대1 명품과의 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줌을 통한 1대1 명품과의 반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와 별개로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뭐 문의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바로바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뭐 일정 시간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격 예측이 아무 쓸모없는 이유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쓸모없는 시간에 그렇게 에너지를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 노력이 성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파트는 아파트로 사는 것이지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는 이제 정말 폭락하는 시점에 딱 매수할 거다라는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단연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폭락이 와도 절대 아파트를 사지 못합니다. 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이게 경험이거든요. 네. 그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매수를 하시지 맨날 폭락을 외치시는 분들이 폭락이 왔을 때 실제로 못 산다. 그 폭락을 외치시는 분들이 나는 살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그분들은 22년 11월 달에 모두 매수를 하셨겠죠. 절대 그러지 못하신다 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